인서와 하기시습지. 공자의 길을 따라. 제18편 더 큰 무대로. 공인도장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나자 한인서의 명성은 충청도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인도장에서의 상담 이야기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한인서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김성원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인서 선생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실생활에 적용하신다고 하더군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김 교수는 한인서가 논산 권리사에서 펼치고 있는 활동에 대해 학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저희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 합니다. 한인서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과연 대학에서 강연할 자격이 있을까? 교수님, 저는 학위도 없고 학자도 아닌데. 선생님, 진정한 학문은 학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실제로 공자의 가르침을 살아계신 분들에게 적용하여 변화를 이끌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이에요. 일주일 후 한인서는 성균관대학교 대강당에 서 있었다. 5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긴장되었지만 공자가 준 나무패 인자무적을 만지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정말 영광입니다. 한인서는 자신의 여정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유구의 시골 마을에서 느꼈던 공허함, 중국 국부에서의 경험, 클라라와의 우정, 그리고 공인도장에서의 일들을. 여러분, 공자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의 것이지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다. 선생님, 현대사회에서 공자의 가르침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만난 한 고등학생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인서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모를 잃고 말을 하지 않던 아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공자의 가르침이 적용되었는지를. 부모진연 불가부지야. 이 말씀 하나가 그 아이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강연장은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학생들은 한인서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프랑스 친구 클라라와 함께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서양 철학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 시작하지만 동양 철학은 우리는 관계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 시작합니다. 한인서는 루브르 박물관에서의 경험도 들려주었다. 하지만 결국 추구하는 것은 같습니다. 진선미가 됩니다.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죠.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질문도 하고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놓았다. 선생님, 저는 취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요. 군자불기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을 하나의 그릇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더 큰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강연이 대성공을 거두자 다른 대학들에서도 초청장이 쏟아졌다.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에서도 특별 강연을 요청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중파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한인서 선생님의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동양의 지혜, 서양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선생님의 구도 여정을 담고 싶습니다. 중국 국부에서의 경험, 프랑스에서의 만남, 그리고 지금의 공인도장까지요. 한인서는 고민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제작진과 함께 중국 국부도 다시 가보시고 클라라 씨와도 화상으로 인터뷰하면 어떨까요? 결국 한인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동의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자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촬영팀과 함께 다시 찾은 곡부는 여전히 경건했다. 공묘에서 촬영하며 한인서는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의 감동을 다시 느꼈다. 이곳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진리는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을요. 클라라와의 화상 인터뷰도 감동적이었다. 인서 언니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언니를 통해서 동서양의 지혜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클라라는 파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양 철학 모임이 이제 1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한인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방송 출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다. 선생님, 요즘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절망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한 방송에서 진행자가 물었다. 하기 쉽지 불령여로. 마이너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취업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에요. 한인서의 말은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공인도장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한인서는 생각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을의 상담소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국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덕불고 필율인 마이너스 정말로 덕은 외롭지 않았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우려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인서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다. 화려한 무대보다는 여전히 권리사의 조용한 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진심으로 마주하는 것이 더 소중했다. 그날 밤 일기에 썼다.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초심을 잃지 말자.